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마감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516만원입니다. 조금씩 계속 손실이 나고 있었어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뭘 어떻게 참 마땅히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온통 지뢰밭이고 뭐 재료 이런 거 그냥 관계없이 확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야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해가지고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계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로봇 관련주 급등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았다가 손절해버리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다음 로봇 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죠. 제가 매도했는 손절했는 종목이 급등해버리니까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 2월 달에는 또 챗 GPT 해갖고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저 혼자 또 거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챗 GPT에 대해서 제가 크게 신뢰할 수가 없어서 물론 이제 거기도 솔트룩스하고 셀바스 AI 초반에 급등할 때 잡았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절했습니다. 제가 손절하고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났었고 3월 달에는 2차전지 해가지고 그냥 눈 딱 감고 뭐 에코프로만 찍으면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2차전지는 매매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제 매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제 포트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는 쏠림 현상에서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쏠려서 급등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국 증시도 끝나고 나서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소수의 종목으로 JP모건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소수 종목적으로만 집중해갖고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으로 쏠려갖고 뭐 그것만 올라가는 거는 시장이 좀 별로 좋은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악재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로봇 그다음 챗 GPT 2차전지 거의 이 종목들만 올라가고 3월에는 심지어 2차전지 종목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이렇게 이제 갈릴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4월달 들어와서 쏠림이 좀 해결됐다기보다는 좀 완화되면서 이제 여러 종목적으로 테마가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달에는 거의 뭐 그랬죠. 로봇 안 가는 날은 챗 GPT, 그 다음 또 챗 GPT 안 가면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2차전지 꺾이면서, 챗 GPT도 꺾이고, 로봇도 꺾이고, 반도체도 꺾이고 이런 식으로 다 꺾여버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시장 흐름이. 그냥, 옛날에는 올라간다 싶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묻지마 해갖고 그냥 묻어버리면 몰빵해갖고 잡으면 그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대박이 났었었는데요. 지금은 잘못 들어가서 몰빵했다가 물려버리면 빠져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당히 위험한 지뢰밭이 많은 장이다.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1, 2, 3월에 너무 올라가지고 4월 달에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끌어올려 놓은 종목들을 어떤 건수만 생기면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세력들이 그냥 그걸 빌미로 해서 다 팔아먹고 빠져버리는 현금화 시켜버리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안 좋고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1500만원 출발해가지고 1, 2, 3월 달에 거의 한 100만원 넘게 손실 났었는데요. 4월 달에 거의 만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무리해서 본전 찾으려고 뛰어들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1, 2, 3월에 지금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계속 손절하고 이렇게 조금씩 갖고 한 달에 25만원 손실이니까, 한 달 내도록 거의 조금씩 만원, 2만원씩 정말 피눈물 나는 손절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 해갖고 이제 버티고 넘어왔기 때문에 4월달에 운대가 맞아갖고 이제 제가 보는 종목 쪽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안 좋은 시장이고 힘든 시장이라고 해서 이걸 본전 찾겠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2차전지에 들어갔다가 쭉 밀려갖고 손실 났다. 그러니까 2차전 복수하겠다고 이제 그 돈 빌려가지고 미수 몰빵이다 이러고 이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확 들어가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꿈먹견의 전형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잡았다가 손실이 났다 싶으면 물타기보다는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줄여갖고 손실을 최대한 줄여주고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지금 신용이 워낙 많다 그러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꾹 참고 지나면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 바닥을 다지고 빠진다고 해서 계속 빠지진 않죠. 오를 때 계속 오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 오를 것 같은 주가가 2차전지가 하염없이 오를 것 같지만 꺾일 때는 또 하염없이 확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해서 계속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계속 털어먹으면서 밑으로 쭉쭉 빠지고 나면 빠진 만큼 빠지면 이제 큰 손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다시 받칠 수 있다. 근데 현재 위치는 하락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시황 방송할 때 말씀드린 부분을 대충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해 버렸습니다. 이거 아침에 새벽에 한 2시 때부터인가 일어나갖고 이거 보고 나서 잠이 잘 안 왔어요. 왜냐면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와, 이 정도면 500만원에 한 5% 빠지면 최소한 한 25만원 날린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 흐름이. 뭐가 안 좋았냐면,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죠. 이 은행이 예전에 SVB 사태 일어났을 때, CS하고 이쪽으로 일어났을 때, SVB 사태 일어나가지고, 뱅크런 해가지고 SVB가 파산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스위스의 CS 은행 쪽으로 이제 옮겨가가지고, 그때 한번 급락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억, 언제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도 이때쯤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락한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이 위기 때, 다른 은행이나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살아났죠, 다시. 살아나갖고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야기 할 때, 세 번째로 터질 가능성이 있는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VB하고 비슷한 구조란 얘기죠. 그래서 뱅크런 일어나면 사람들이 지역은행에서 돈을 막 빼다가 파산해버리면 그 비슷한 은행도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빼죠. 그럼 빼다 보면 이 뱅크런은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은행 앞에 막 찾아가가지고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돈을 막 찾죠. 그럼 은행 문 닫으면 지급 중지해갖고 문 닫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카카오뱅크 해갖고 인터넷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 거래를 하니까 만약에 자금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래버리면 벌써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불과 몇 분 만에 다 찾아가 버릴 겁니다. 그럼 이제 확 빼가는 데는 감당을 못할 겁니다. 은행이 돈을 사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막혔을 때 지원을 빨리 못 가져오면 파산해 본다는 겁니다. SVB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할게요. SVB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건데 순식간에 이제 뱅크런이 나갖고 돈을 확 빼가버리니까 이걸 충당할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이제 평상시 같았으면 이 채권으로 갖고 있는 이 자산이 뱅크는 돈 찾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딱 맞춰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찾으러 오면 이거 채권 팔아고 좁으면 되는데 그 당시 때 연준에서 금리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억수로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뱅크런 걸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팔려고 보니까 반토막 나버리니까 100 정도 팔아갖고 이걸 줘야 되는데 팔려고 보니까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 좀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뱅크런 파산까지 가버린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식간에 은행 예금했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은행 한두 개 무너지는 건 순식간 내려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게 빠르게 이제 움직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세 번째 정도로 위험한 이제 이건 CS 은행 그 다음으로 위험한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열어보니까 그 예금 인출이 거의 한 40% 정도가 빠져나가 버렸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적어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다음에 SVB처럼 파산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와버리면 그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돈 찾으려면 되게 그 복잡하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걸리기 전에 빨리 빼버리는 게 낫겠죠. 걸려갖고 또 지급정지대가 뭐 한 달 뒤에 준다 그러면 난 돈 빨리 써야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찾을 겁니다. 그래서 40% 정도 예금이 급감해버렸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도 그 잘못하면 이제 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49% 폭락해 버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은행 그 불안감이 다시 재점화되는 우리에게 그 과거의 아픈 추억, 아픈 기억, 이 급락했을 때 이때의 어떤 그 기억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겁니다. 투자 분위기가 은행주 급락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UPS 이거 아마 그걸 겁니다. 그 있죠. 택배하는 그쪽이시는데 UPS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택배 물건 배송이 거의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 구매가 거의 안 됐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택배가 거의 그 배달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감이 이제 가중이 돼버린 겁니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나스닥이 2% 정도까지 급락해 버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7% 발은 그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제재가 한다 이런까지 포함해서 그래 됐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급락하면서 장 끝났을 때만 해도 오늘 장이 큰일 났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갖고 와 이거 오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인버스를 해지용으로 인버스를 대량으로 사야 되나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이게 손절하면 최소한 25만에서 30만 날리는데 뭐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는 것 같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 걸려서 8% 정도 급등해 버렸습니다. 8% 아니죠. 뒤에 가서 한 10%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했는데 나스닥이 2% 빠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호실적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스타트로 딱 나왔는 회사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다른 빅테크 기업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두 개만 올라간 게 아니고 빅테크 기업들이 시간에서 다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나스닥 선물이 1.3% 정도 상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암산을 해봐도 나스닥이 2% 빠졌는데 1.3% 그 선물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합쳐보면 대충 한 0.7% 정도밖에 안 빠졌다 이렇게 돼버리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증시가 2% 빠지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지선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우리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1.3% 정도 시간에서 반등했다고 치면 여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지선 정도까지 오늘 저녁에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요 정도 빠지는 거는 국내 증시에 우리가 어제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거래소가 오늘 빼고 어제 보시면 어제 많이 빠졌죠. 미국 증시가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밤 말고 그 전날 미국 증시가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빠져버렸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자체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 신용도 많았고 그다음 건강원장이 뭐 조사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악재가 있어서 내려오긴 했지만 좌우지간 선반영됐기 때문에 나스닥이 2% 빠지는 건 좀 문제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선반영이 덜 됐다 해가지고 더 내려갈 수 있는데 1.3% 정도 반등해버리면 0.7% 정도 빠지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반영 됐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시장을 좀 받쳐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받쳐줬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17% 하락하긴 했지만 반등까지 했었어요. 밀리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뒤에 밀려버렸지만 이 반등하는 모습 나온 이게 나스닥 선물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대응하니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뒤로 밀린 거는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현금하고 이 개념으로 보면 될까? 이게 설명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2% 하락한 거는 일어난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미국 선물지수의 나스닥 선물이 1.3% 상승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장이 안 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1.3% 상승한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열렸는데 1.3% 상승하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미증시 악재가 퍼스트 리퍼블릭 금융 불안감이라든가 그다음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 정부의 그 돈 모자라는 그 항상 그 요즘 연기시켜놨는데 저게 6월달 되면 미국 그 연방 정부에서 쓸 돈이 바닥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6월달 되면 바닥 나버리면 그 미국이 그 지불 불등이 돼갖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한계치까지 오면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둘이서 이제 그 여론의 문매를 맞죠. 너 때문에 연금도 못 받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받는다 이러면서 막 지탄 날라오면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힘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양당 제도의 한계점인 것 같긴 합니다. 말이 좀 옆으로 자꾸 쓰이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게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 6월달까지는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하기를 한 8월달쯤에 타결될 것 같다. 타결되면 이제 연방 그 예산을 정액시키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돈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공화당은 뭐라 그러냐면 정액시키지 말고 너가 예산을 삭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돈은 많이 써 예쁘게 쓴다 이렇게 이제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6월달이 됐을 때는 심각한 상황까지 간다는 얘기죠. 8월달에 타결되더라도 6월달에 그 연방정부의 돈이 바닥나면 그때 파산입니다, 바로. 그래, 지급 불능돼 버리니까. 그럼 이제 연방정부의 그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 못 받고 이제 밀리고 이런 대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그 비슷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증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어떤 심각한 악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이것까지 다 합치면 지금 발생됐던 지난밤에 나스닥 2% 하락한 이 부분의 악재는 상당히 그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온통 지뢰받친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좋아졌다고 했어요. 이것도 과거형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좋아지겠다가 아니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 잘 나온 건 끝났기 때문에 이건 1분기 실적 좋았다고 해서 급등할 것 같으면 주식하는 사람들 눈 감고 해도 되죠. 왜냐면 분기 실적 잘 나온 실적 발표 나온 날 실적 좋을 때 다 사면 되니까. 근데 안 그렇죠. 실적 좋게 나오면 내려가 버리고 실적 최악이라고 나면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좋아서 시간에 올라가는 건 기분이고 막상 오늘 저녁에 장 열렸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10%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합쳐보니까 간밤에 빠진 미증시 나스닥은 현실이고 이미 발생된 일이고 선물지수 올라가는 거는 오늘 저녁에 장이 열려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힘싸움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게 이상하게 돼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 이 생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되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봐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거래소 같은 경우에 4일 동안 계속 연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까지면 5일 하락했겠네요. 코스닥은 더 심하죠.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하락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1점 몇 프로 해갖고 지금 1%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합치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동안 좀 과하게 올랐던 부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봤을 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등하면 못 주고 빠졌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안 좋아도 되게 안 좋다, 평소와 다른 게 진짜 뭔가 되게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도 살려고 안 한다는 얘기죠. 잘못하다가는 물리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살 사람은 거의 조심해갖고 안 사버리고 물려있던 사람들은 급락할까 싶어 불안하니까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낮은 가격에 계속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이거 제가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 한번 말했는 적이 있는데 그건 그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미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도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지난밤에 처음으로 한번 꺾였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끊기면 우리 증시는 이미
상당히 충격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깜짝 놀라고 쭉 더 빠져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 치는 것보다는 바닥, 그러니까 하락이 멈춰지는지 확인하고 적어도 내일쯤에 여기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 정도, 여기는 사실 좀 오바고 제가 봤을 땐 여기 정도 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선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하고 지켜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럼 대충 지금 보면 오늘이 26일이죠. 그럼 수요일인데 내일 27일이 목요일이고 28일이 금요일인데, 문제는 뭐가 또 문제냐면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서 휴장입니다. 그러면 28일 됐을 때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죠. 5월 1일이 월요일이 휴장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배팅 치는데, 내일도 그나마 아직까지 인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28일날 딱 떠서 보면 이거 월요일 휴장이다. 그럼 이제 토, 일, 월 3일 동안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휴일이 길 때는 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그냥 웬만하면 홀딩합니다.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빠지더라도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겠는데, 시장이 안 좋아갖고 악재가 많아서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연휴가 3일 꼈다 이러면 야 3일 동안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뱅크런 터져버릴 수도 있고 걱정돼하고 못 가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내일은 적어도 반등 뭐 이렇게 지킬지 몰라도 모레대가 금요일 됐을 때 시장이 못 살아나게 됐을 경우에 추가로 더 빠질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내려오면 항상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1월달부터 보시면 조정 뭐 이렇게 시간 조정하다 보면 조정 받으면 올라갔고 조정 받으면 올라가고 조정 받으면 올라갑니다. 내려와도 하락하더라도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갔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면 올라가더라 싶었고 여기서 이제 미수 몰빵해 갖고 막 풀로 지르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1월달부터 해서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그게 말이 맞는데, 만약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라면 내려올 때 많이 빠지고 약간 털어 올렸다가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림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하락 추세라고 가정을 하자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면 여기 정도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1차로 빠지고 들어 올리더라도 못 들어 올리고 만약 다시 꺾였을 경우에 빠진 만큼 더 빠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까지서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게 한 번 쭉 내려오는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 추세 속의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 1차 하락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들어 올리다가 다시 꺾여갖고 이 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을 경우에는, 이 선 깨고 더 내려가 버렸을 경우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제 하락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발생되고 나면 기존에 매매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회를 봐서 급락할 때, 쭉 빠질 때 밑에서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기술적 반등, 짧게 반등 노리고 팔고 빠져나오는 이런 식의 매매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만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뭐 약간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날 금요일날 다시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이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다 팔아버리고 그냥 현금 해갖고 쉴까 말까 이거 고민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가진 종목이 조금은 더 한번 더 가져가 보자.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만 가져가 보고 지금 이제 후반에 와서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 조금씩 뭐 2만원 5만원 이렇게 조금씩 계속 손실 나고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이거 벌어놓은 거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만 지켜보고 내일은 웬만하면 비중을 다 줄여갖고 정리하고 금요일 날은 그냥 하루 그냥 관망하는 날이 있더라도 시장 주식을 다 정리해주고 현금화 시키고 그다음 쉬었다가 5월 달에 추세 확인하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매매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환율인데요. 이거 1445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환율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하는 그보다 더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사정이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5월달에 또 금리 인상 할 거기 때문에 0.25% 올려버리면 우리는 금리를 계속 고정해놨단 말이죠.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금리 높은 쪽으로 돈이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 빼갖고 미국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갖고 가기 때문에 달러가 비싸지고 달러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달러가 비싸지고 원화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330원대까지 가는데 이거 1300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이것도 악재가 발생됐을 때 충격을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제가 1300원 왜 못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정말 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1315원, 20원 이러고 있다니 1336원까지 가버렸어요. 아침에 1345원까지 가가지고 와 이건 무슨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거래 이 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나와갖고 시간의 상승 나오기 전에 이 미증시 끝나고 나는 그 시점에 1445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도 3.35 얼마까지 내려갔었어요. 이건 이제 3.35 얼마 갔다는 얘기는 국채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건 바꿔 말하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 팔고 기술주 던지고 그 돈으로 채권이나 금을 샀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지금 그 2,000달러 위로 올라갔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 암호화폐도 살짝 반등하는 느낌입니다. 28,336달러로 27,000대에 있다가 28,000으로 지금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지금 은행 불안감이나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면 이 현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1336에 1340원까지 가버렸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10년물 국채금리가 3.3%로 내려와 버렸다. 이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악재가 작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유가는 지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 경기 둔화되면 유가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감산해도 유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는 정말 안 좋다. 그 더군다나 이번 주에 내일하고 모레는 정말 조심조심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종목 뭐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죠. 오늘 그 특징적이었던 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곡물 관련주가 사료 관련주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이거 여기서 한번 했었는데 이때 매매하고 빠졌죠. 빠졌는데 이틀 밀리길래 이거 잘 팔았다 싶었는데 오늘은 얘가 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충분히 대장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 그 사료 관련주가 급등한다면 제가 이때 다른 거보다 누보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이거 투기성으로 그냥 묻지마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그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고요. 한일 사료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그 무거운 느낌인데 미래생명자원 얘가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급등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뉴스는 뭐였냐면, 서방하고 미국하고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하겠다 이랬을 때 러시아에서 제재를 하면 곡물 협정 파기하겠다. 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퍼키로 수출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EU 쪽하고 일본하고 이쪽에서 러시아 제재를 추가로 하기는 어렵겠다 이래갖고 한 발 뺐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안 하면 곡물 협정이 타결되지 않겠냐 대충 이렇게 해갖고 사료 관리도 안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항상 지수가 꺾기가 내려갈 때는 그 인버스 쪽으로 뭔가를 사람들이 그 집중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위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주가 다 못 가니까 삼성전자 올리기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아마 이미 올랐기 때문에 또 올리기도 그렇고 맞다 올라갈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 터져도 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주 보시면 기아차 실적 잘 나왔다 그랬는데 뒤로 밀어버리죠. 현대차도 갭 떴는데 밀어버리죠. 실적 좋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그 한경화 전문가들이 27만원 뭐 25만원 가는데 밀어버리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뭐 현대모비스 실적 좋은데도 지금 6% 빠져버리고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거 그냥 쭉쭉 밀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막 밀리면 우량주 사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있으려니까 본전을 해야 되겠고 그럼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반대쪽 개념 인버스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주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인데 엘컨텍은 지금 위치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여기서 또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전쟁 관련주도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고 이거는 북한 위협이 돼야 되는데 북한 위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곡물 관련주가 그나마 인버스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얘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비롯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적이었던 거는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거 없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
자석 부분, 히토류 안 쓰겠다 하는 그거 삼화전자 어제 상한가고는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유니온은 못 따라 올라갔죠. 그걸로 계속 우려 먹기는 좀 한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료 관련주 급등 안 했으면 얘가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료 관련 쪽으로 가니까 다 탈락해 버렸고요. 나머지는 뭐 그 호재성으로 해서 좀 끌어올리려고 그래도 다 막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던 건 SD 바이오센스였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진단키트죠. 코로나 때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회사인데 코로나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좀 주춤해지면서 그 실적이 대박 났던 종목이 실적이 너무 악화돼 갖고 쭉 밀려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월봉으로 보시면 6만 원대 가던 종목이 2만 원이니까 반토막보다 더 낮죠. 3분의 1 토막까지 났습니다. 근데 얘를 왜 좋게 봤냐면 그 인도에서 신종 그 변이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도에서 많이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SD 바이오센서가 제 기억에 인도에 그 진단키트 만드는 공장을 지었다는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진단키트 한참 난리 칠 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생산이 모자라니까 인도는 그 기초의약품 이런 쪽이 강하다 보니까 인도에다 공장지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거 했는데 인도에서 만약 확진자 늘어나면 SD 바이오센서가 수혜를 보지 않게 대충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지수 밀리니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좀 내려오면 잡으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기는 했는데 줄 건데 왔는데 내려갈 것 같아서 안 잡았는데 다시 들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잡지는 못했는데 요건 내일 한번 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있었고 그다음 이수페타시스는 이거는 뭔가 오늘 올라갈만 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반등 나올만 했는데 시간에서 못 올라가죠. 이것도 오늘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대충 요런 정도였고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가진 종목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그 설명 너무 길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은 할 말은 다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 일반 뭐 그 환경화호 쪽이나 이런 쪽에 뭐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SC 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GS글로벌 세 방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그 정리했던 세 방, 세 방 이 종목이죠. 줄 하한가 가고 있는 8개 종목 중에 지금 오늘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네 종목이 풀렸습니다. 네 개 풀렸고 아직 네 개는 지금 하한가가 몇 개 나왔냐면 하나, 둘, 세 개. 3연속 하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세 방을 어제 잡고 나서 이거 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0만 원만 잡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말고 어제 한가 떨어졌다가 시작해갖고 들어올릴 줄 알고 얘를 잡았어요. 30만 잡았는데 안 풀렸거든요. 안 풀리고 오늘 다시 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3만 원 잡았는데 10% 빠지면 30% 빠지면 그냥 10만원 마이너스 나죠. 그래서 아침에 이게 마이너스 10만원 났었어요. 났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이것도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하한가에다가 66만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33만원이니까 그 2배를 상한가에다가 매수를 넣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제 하루만 제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어제 안 하고 오늘 제가 하한가에 주문 넣었으면 한 10% 정도 이상 먹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15%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다시. 그래서 이걸 이제 하한가에다가 66만원을 주문을 넣은 겁니다. 주문 넣고 딱 보니까 평단가가 얼마나 왔냐면 제 가진 종목의 평단가가 16,950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탈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살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 방을 아침 하한가에서 15,100원이 하한가였거든요. 하한가에다가 66만원치 잡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본전은 판단생각으로 16,950원에다가 주문 넣어놨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때 조마조마했습니다. 내가 안 내고 다시 한가 더 가버리면 하루 더 빠지면 이제 심각하죠. 왜냐면 100만원치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30%더 빠졌으면 30만원 날립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도박을 했는데요. 다행히 올라가고 16,950원 여기 딱 왔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심각할 뻔했는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탈출하는 거 성공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한미글로벌하고 GS글로벌인데요. GS글로벌은 제가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참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본점 왔을 때 일단 그 30만 원 정리 또 올라갔을 때 30만 원 정리해갖고 줄이고 지금 그 33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3.35%죠 수익이. 그러니까 그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남겨놨다. 이게 그 시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데 이 세력이 지금 안 떠나고 계속 좀 당겨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남아있는 33만 원은 수익권이니까 시간의 거래 한번 볼까요? 시간의 거래 밀리는데 요거 시간의 거래에서 이거 지금 여기서 더 잡는 건 오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3만 원 남았으니까 이건 그냥 그 가져가자. 그러니까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남겨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미글로벌은 오늘 좀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이 종목 좀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뒤로 밀려버렸어요. 이게 본전 넘어왔을 때 여기서 좀 줄였어야 되는데 이거 200만 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에 지금 2점 몇 %니까 마이너스 5만 원 정도 났습니다. 여기서 손실이 좀 많이 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개인적으로 그 실적이 좋은 그 건설 쪽이다 보니까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5월달에 그 사우디 교통부 장관도 지금 방한한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가덕도 신공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반도체 공장도 짓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5월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제 비중을 200만 원 실은 건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100만 원만 가지고 있다가 급등할 때 더 잡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실수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만 원인데 이건 그 대충 절반 정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100만 원은 좀 길게 보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SC 엔지니어링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좀 특이하게 괜찮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시면 아침부터 또 밀렸는데요. 이걸 후반에 가서 다시 들어올렸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다시 밀려버려갖고 아깝긴 하지만 상승 전환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 양봉 음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왠지 모르게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요것도 200만원 잡았다가 50만원 이익 실현하고 지금 142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비중 줄여갖고 한 100만원 정도만 맞춰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인데요. 사조 시푸드하고 사조 대림 매수했습니다. 사조 대림은 매수한 이유가 이게 거래량이 되게 없습니다. 16,470주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속 터집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떤 호재성 재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호재성 재료로 거의 급등해 갖고 쭉 밀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안 밀리고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밀리긴 했지만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 단단한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 터져 가지고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화딱지는 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밀리는데 제가 이걸 잡은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가 지금 그 해저로 해가지고 1점 몇 킬로 정도 해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 이제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바닷가에서 그냥 바로 뿌리면 저거 바닷가에 거기다 쭉 이렇게 물이 그 오염수가 갇혀버리면 피해가 심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저거대로 머리 쓴 게 1점 몇 킬로 정도 해저 터널을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어갖고 바다 저 한가운데 가갖고 이제 방류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해류에 따라서 그게 저거 나라에 안 오고 딴 데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아마 계산했을 겁니다. 해류 흐름을 보고 이 정도 갔다가 방류해버리면 해류 타고 이게 일본으로 안 오고 저 태평양 쪽으로 해갖고 칠레 쪽으로 해가 그게 다시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쯤 되면 이제 방사능 뭐 삼중수소인지 뭔지 이제 다 약화될 거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게 아니고 1.4km에 해당하는 그 해저 터널이 완공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완공됐으니까 언제든지 뿌릴 수 있는데 한 7월쯤 되면 방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결사항전으로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국제사회에 하는 거에 맞춰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이 지금 그 입김이 좋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 정도 정수했으면 괜찮겠지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해갖고 방류해버린다고 해서 강력하게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앞바다 가갖고 막 시위할 수도 없죠. 회조를 해갖고 뿌리 뿐데 왜 막 방법이 없죠. 그래서 7월달에 방류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건 7월달에 할지 6월달에 할지 5월달에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마음이죠. 그래서
당장 방류 안 해갖고 한 7월 달쯤에 방류한다 하더라도 7월 달 되면 올라가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주 시푸드가 원래 대장이었었어요. 사주 시푸드 대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매물대도 너무 많고, 근데 최근에 움직임 보면 CJ 시푸드가 조금 대장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 한데 개인적으로 사주 시푸드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얘를 잡았습니다. 그 CJ 시푸드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오늘 보시면 사주 시푸드는 1.3% 올라갔는데 그 CJ 시푸드는 5.4% 올라갔죠. 이거 단일가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CJ 시푸드 하락해 버렸는데. 이거 그 단타는 사람들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 버렸네요. 이게 이제 오늘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오늘 상승한 거는 그 사료 관련주들 급등하면 그 다음에 CJ 시푸드가 따로 움직였어요. 이게 사료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곡물이 부족하면 이제 이 CJ라든가 사조, 참치 뭐 이런 쪽도 이제 해당이 되니까 그 보시면 이제 한성기업 같은 게맛살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도 이제 사료 관련주 급등하고 나면 곡물 이런 쪽하고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CJ 시푸드가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곡물 관련주가 내일 또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곡물 관련주가 내일 상승 못하면 꽝인데 이게 장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돌은 것 같아요. 그 해저 터널 완성돼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재료를 던지면서 얘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아까 이게 한 7%대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 올라가고 그다음 사주 시푸드가 따로 올라갔는데 지금 이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손절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에 거래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단타로 들어왔다가 단타로 나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주 시푸드가 옛날에 그 후쿠시마 원전 대장주였었어요. 그래서 7월달 정도까지 가면 방류하면 올라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길게 가자 이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사조 대림은 왜 잡았냐면 이 보니까 그 사조 대림이 이게 유동 물량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보시면 26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재료 붙으면 점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유동 물량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적 봤는데 이게 괜찮아 보였어요.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탄탄하고 지금 다 괜찮죠. 그리고 이 회사 보니까 저거였었어요. 원양업 쪽에 그 세계 최다 횟감용 참치 선단 보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염수 방류되면 뭐 고등어라든가 이 가까이서 잡는 그 생선들을 먹기가 좀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참치 쪽이나 뭐 이런 쪽 원양에서 잡은 걸 먹지 뭐 대충 이런 스토리죠 그냥.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가지를 잡았는데요. 이건 좀 길게 보고 잡아가지고 큰 미련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그 오늘 그 시장이 상당히 지금 되게 혼란스럽기 때문에요. 까딱 잘못하면 손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위험 관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네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제 그 이 종목 3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건 이제 그 만약에 그 하락했던 증시가 반등해갖고 상승해버리면 얘는 다시 되돌아가겠죠. 근데 이거 빠지는 게 한 2% 정도 빠질 겁니다.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 2%에서 3% 정도. 그래서 2% 빠지면 300만 원 하면 6만 원 마이너스죠. 이게 이만큼 빠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급등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한미글로벌 같은 거 한 5%만 올라가도 이거 빠지는 거는 손실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냥 300만 원 잡은 겁니다. 해지용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증시가 오늘 저녁에 반등 못하고 밀려가지고 국내 증시가 더 밀리면 급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얘가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충 제가 봤을 때 그 인버스가 여기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해지용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43분이나 됐네요. 일단 오늘 좀 길지만 이 영상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너무 길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